네,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중에 일반 그 도시믹 주거 환경 정비법,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정비법이죠. 그곳에 속하는 것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 사업 중에 왕 중에 왕이다. 단군 이래 최대의 특히 개발 사업이 돼버렸습니다.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250m 반경 안에 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큰 섹터가 될 수가 없죠. 그런데 이게 420m까지 완화를 해주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정비 개발 사업이 돼버렸죠. 그래서 서울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좀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뭐 용산동 일대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구로 일대도 있고, 뭐 아니면은 용산 일대도 있고 다 있는데, 지금 가자 역세권 시프트 들어보셨죠? 아마 가재울 뉴타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. 그 가재울 뉴타운을 살짝 살펴보면 남가자 쪽인데요. 그 레미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가 다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거의 만세대 가까이. 우리가 또 그 남가자나 가재울 쪽 생각하면은 아마 모래내 시장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곳이 일대가 다 개발이 됐죠. 무슨 뭐 오래된 양주집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 가까웠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만 그 너머로 왔을 때 가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너머로 왔을 때 그쪽은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이제 남가자가 아니라 가자역에서 250m 반경과 그리고 더 이제 완화를 해줘서 420m 반경까지를 지금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데 저희가 지금 뭐 보신 것처럼 노후도 특히나 역세권 시프트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노후도가 60%만 맞춰줘도 돼요.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노후도는 60% 그 이상 한 70% 넘게 되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가 크고요. 그다음에 주민 동의도 50%만 받으면 되거든요. 개발 사업 중에 사업성은 가장 좋은 500%, 보통 200%나 250%인데 2배가 되죠. 거기에다가 동의율도 80%까지 받죠. 요즘에는 모아타운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, 그죠? 실질적으로 진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는 사실 현장에 와서 임장을 하고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. 제가 지나온 곳은 지금 한 역에서는 뭐 250m 넘는 곳, 한 420m 정도 되는 그곳부터 지금 천천히 역까지 가보는 건데 지금 이 한 블록 딱 넘어와서 여기 부분부터는 한 250m 반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. 250m 1차 역세권이 적어도 전체 역세권 개발 면적에 있어서 50%는 충족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노후도도 그 안에서 이미 50% 충족을 해야 되고,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여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250m 반경 안에 드는 1차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노후도 보시는 것처럼 가끔씩 세빌라가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60% 그 이상 충족을 하기 때문에 가자 그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. 특히나 우리가 또 가재울 그 뉴타운 하면은 입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. 왜냐면 서울 안에서도 개발지는 많습니다만 입지에 있어서 또 얼마나 5억을 하냐가 나중에는 아파트로 들었었을 때 그 가격의 차이는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개발할 때 사실은 전세 끼고 차액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요. 많이 나야 뭐 1억, 2억 정도 나긴 하는데 뭐 몇천 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가격은 수억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됩니다. 지금 가재울은 아시겠지만 상암 DMC와 인접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곳에서 뭐 가장 가까이 도보로 사실 홍대, 우리나라 최대 상권인 홍대까지 인근까지 도보까지 가능해. 한 20분이면 되거든요. 그 철로길, 옛 철로길. 그거가 선영거리라고 하더라고요.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길인데 그곳이 지금 쭉 그 홍대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, 도보로. 그래서 그렇게 중심 상권. 우리가 또 마포 하면은 뭐 원모지에서 가까운 인기 지역입니다.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 마포 지역을 좋아하더라고요. 입지적으로 뭐 어딜 가더라도 사통팔달 인접해 있잖아요. 뭐 종로를 갈 때도 그렇고
여의도로 갈 때도 그렇고, 예, 근데 상암 DMC나 뭐 마곡 이런 것도 그렇고요. 강남까지도 사실은 저 외곽 쪽 외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예, 빠르게 또 진입을 할 수 있어서 마포구 인기가 많죠. 예, 좀만 더 가면은 또 마포구청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곳이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장점이다 하면은 여기 뭐 가까이에 그 보시면 학교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초중고가 특히 초중이 초등학교가 특히 중요하죠.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지금 저기도 아이들이 오는데 걸어오는 길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대로변을 건너거나 막 이럴 때 위험해서 사고들 많이 나고, 예,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굣길에 큰 사고가 나서 예,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런 하굣길, 등굣길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초품화 단지가 항상 나중에는 뭐 인기가 많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이곳은 이미 학교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지 않아도 형성이 되는 초품화 대단지가 될 수 있고, 예, 노후도 좋네요. 개도 안 간다는 개포동, 거기도 이제 노후된 아파트에 정말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지적으로 강남에서는 저 산골짜기로 갔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 아파트 가격들이 뭐 거의 뭐 30억대는 이미 20억 이상이잖아요. 그 이상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. 그렇게 봤을 때 상암 쪽이 사실은 주도를 했습니다. 월드컵 이후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상암 쪽 이제 대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주도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20년 이상 노후화가 됐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비슷하게 개발이 됐지만 가재울, 뉴타운 해가지고 레미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도 이제 이미 세월이 비슷하게 지나고, 그러다 보면 쭉 몰려오는 게 앞으로 잡혀있는 뭐 재개발들이 있잖아요. 뭐 지금 4구역 말씀드린 것처럼 4구역, 7구역, 8구역, 그리고 뭐 그 연남동 쪽 1, 2주택 재개발지, 여기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특히나 이제 다른 곳보다도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왜냐면은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도시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로 다른 곳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50, 그 다음에 고도 제한도 지금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가 35층까지 제한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이상 50층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, 여기 용적률이 2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즘에는 또 초고층에 다들 열광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뭐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포레스트나 이런 것들이 고가에 뭐 거의 40억이 평균이잖아요, 그쪽이. 근데 다들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내가 성공하면 예, 저기에서 살겠어라가 상징이 그런 초고층에 또 그 주거에 열광을 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가자 역세권 시프트는 그런 데에서 맞닿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